자, 이번에는 소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요, 소화 능력 단위, 소요 단위, 여기에 대해서 거의 매년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할론 소화약제 번호를 화학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분말 소화약제 같은 경우에는 분말 종류별 화학 성분, 그리고 색깔, 그 다음에 열분의 반응식까지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소화 방법 잠깐 살펴보시면, 자, 우리가 연소의 3요소는 자, 가연성 물질, 자,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 자, 그 다음에 점화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이 중에 하나만 제거돼도 소화는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가연성 물질, 자, 이 경우에는 가연성 물질의 온도를 낮춰, 이제 가연성 물질은 제거시키면 되는 거죠. 이 경우가 바로 이제 제거 소화 측면이 되는 거고, 산소 공급원은 바로 질식 소화 측면이 되겠고, 자, 온도를 낮춰서 냉각 소화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질식 소화에서 중요한 것은 공기중의 산소 농도를 21%에서 15% 이하로 낮춰주게 되면 질식 소화가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의 경우, 연쇄의 사회 소화하게 되면 연쇄 반응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라디칼의 생성을 억제시켜서 결국은 부촉매 소화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연소의 사요소와 소화의 사요소 같이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청정소화약제에 관련한 용어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중에 노아엘, 로아엘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중에 중요한 건 바로 ODP입니다. ODP. 자, 오존층 파괴 지수. 자, 이 경우에는 기준값이 뭐냐면 CFC11, 자, 1kg에 의해서 파괴되는 오존량분의 물질 1kg에 의해서 파괴되는 오존량. 여기서는 CFC11, 이게 바로 이제 그 3염화불화탄소 CFCl3라고 하는 건데, 이게 기준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거 1kg가 오존을 파괴하는 양 대비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물질 1kg가 파괴되는 오존량, 이렇게 해서 ODP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GWP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경우는 바로 이제 지구 온난화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CO2. 아까는 CFC11이 기준 물질이 됐지만, 이제 지구 온난화 지수는 CO2가 기준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2 1kg이 영향을 주는 지구 온난화 정도분의 물질 1kg이 영향을 주는 지구 온난화 정도. 그래서 GWP하고 ODP에 대한 정확한 식을 좀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 외 나머지는 이제 교재를 참고해서 ALT라든가 LCOC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기 설비에 있어서 소화 설비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거 보시면 우선 제조소, 위험물 제조소 등의 전기 설비 같은 경우 설치가 되면은 해당 장소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씩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 매우 중요하게 나오는 거죠. 능력 단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도표는 암기하셔야 돼요. 능력 단위. 소방기구의 소화 능력을 말하는 건데, 이 도표 자체 암기가 필요합니다. 마른 물에 50리터는 능력 단위가 0.5. 그럼 만약에 100리터가 되면 능력 단위는 1이 되겠죠. 자, 팽창질석, 팽창기념은 160리터가 능력 단위가 1입니다. 그럼 만약에 80리터가 되면 그럼 0.5 능력 단위가 되겠죠. 이 도표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요 단위가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시험에서 매우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소요 단위라고 하는 것은 소화 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에 대한 기준 단위를 말하는 것인데, 우선 1단위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조소, 취급소가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저장소, 그 다음에 위험물, 요 세 파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제조소나 취급소는 위험물을 계속 취급하니까 위험성이 높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화구조 연면적 100제곱미터, 요거를 1 단위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저장소는 얘보다는 위험물 취급이 덜하니까 조금 안전하다고 보는 거니까 1.5배, 15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건 내화구조,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 내화구조 외벽을 갖춘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위험하니까 50제곱미터, 이보다 1.5배 하면 어떻게 됩니까? 75제곱미터가 바로 이 경우는 또 1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위험물의 경우 무조건 지정수량 10배를 1단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단위하고 소요 단위에 대한 도표는 반드시 암기할 필요가 있는 거고, 특히 소요 단위에서 제조소 취급소 대비 저장소는 1.5배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좀 암기하기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자, 위험물 제조소 연면적 300제곱미터다. 소요 단위 어떻게 되느냐? 내화구조 외벽이다. 그러면 그 경우는 3단위, 100분의 300이니까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약재를 전체적으로 총정리해 볼게요. 자, 잘 아시다시피 약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인류에게 최초로 제공된 소화약재는 물이죠. 자, 물 같은 경우는 값이 싸고 그다음에 구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표면장력, 용융력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증발잡력 539 칼로리 퍼 그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증발시 최적은 약 1700배 정도가 되겠다. 그다음에 이 경우는 수소결합, 비압축성 유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로 인한 경우는 냉각, 그다음에 수증기가 되면 질식소화도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에멀션 상태로서 유화소화, 희석 또는 타격 소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물의 소화 능력을 개선했다 한 게 바로 강화액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유리의 성능을 강화시킨 게 강화유리인 것처럼 물의 소화 성능을 강화시킨 게 강화액이에요. 그래서 물에다가 뭔가를 넣어줍니다. 물의 소화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알칼리 금속용의 탄산칼륨을 넣어주게 되면 기름화제도 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침투제나 방염제 첨가로 소화 능력이 향상. 자, 이 중에서 가장 기억할 점은 영하 30도 이상에서도 영하 30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게 바로 강화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탄산칼륨 K2CO3 기억합니다. 이 탄산칼륨을 물에다 넣어주게 되면 물의 소화 능력을 개선해서 좀 더 강화된 그런 약재가 된다. 영하 30도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산알칼리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포소화약제인데 포소화약제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점은 뭐냐면 여러 가지 소화 성능이 있죠. 이 중에 이제 포는 사실은 질식 소화도 있는 거고요. 물이 주체이기 때문에 냉각 소화 효과도 있는 겁니다. 자, 포 중에서는 수성막포가 가장 막강합니다. 이게 수성막포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가 계면활성제포, 그 다음에 단백포 요 순서로 소화 성능은 가장 강한 건데 우리가 가장 기억할 점은 뭐냐면 단백포를 개선한 게 불화단백포고 불화단백포를 개선한 게 합성계면활성제포고 우리 순서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합성계면활성제포를 개선한 게 수성막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성막포는 유류화제에 있어서는 가장 탁월한 그런 소화약제가 되겠습니다. 물보다 가볍다 해서 라이트 워러, 물보다 가볍다는 얘기죠. 가벼운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이트 워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단백포에 비해서 거의 1.5배 내지 4배 정도의 소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 그래서 분말약제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소화 효과가 훨씬 좋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포를 뿌리게 되면 포가 다 깨지니까 내알코올포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죠. 자, 포에서는 수성막포하고 내알코올포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알코올포는 이거는 알코올류 화재의 경우에 쓰는 거고요. 내화성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거품이 파포된 불용성 겔이 형성되면서 포가 깨지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바로 희석소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포 같은 경우에는 A제가 탄산소 나트륨, B제가 황산 알루미늄인데 요거는 이제 요즘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거의 다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수성막포, 그 다음에 내알코올포 요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CO2는요 이산화탄소죠. 자, 여기서는 기억할 점이 삼중점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산화탄소의 삼중점은 자, 압력은 5.1kg per 제곱센티미터가 되겠고 온도는 마이너스 56.5도. 이게 바로 이제 삼중점이 되겠는데 표준 설계 농도가 34%예요. 그래서 이 CO2 같은 경우는 ODP 값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동상의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피난에 좀 불편을 줍니다. 하지만 줄 톰슨 효과에 의해서 소화를 시켜주는 그런 약재라는 거. 그래서 CO2 하면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줄 톰슨 효과. 요거 반드시 기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삼중점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에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분야가 소화 방법 파트에서는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할론 소화약제가 되겠는데 자, 할론 소화약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 X, A, B, C, D라고 하는 요것부터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우선 X라고 하는 것은 탄소 원자 개수, 그 다음에 불소, 염소, 브롬, 요도, 이제 플로로 자, 이렇게 요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책에서 할론 104다. 요거 이제 할론 소화약제 명명법이 되겠는데 만약에 할론 104가 되면 첫 번째 게 탄소라 했으니까 탄소 하나, 두 번째 불소는 없다는 얘기고 염소가 세 번째인데 염소가 4개. 그래서 CCl4가 할론 104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할론 1011 만약에 하게 되면 할론 1011 자, 이 탄소 하나라는 얘기는 메탄에서 유도된 거예요.
자, 메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네 군데서 결합하고 있는 구조를 말하는 건데 할론 104는 H 대신에 Cl이 다 치환된 경우고 자, 1011 같은 경우에는 해보면 탄소 하나에 불소 없는 거고 Cl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브롬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없는 게 아니라 이 나머지 없는 건 수소가 여전히 치환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많이 틀리기 쉬운 건데 Cl, Br 요 두 개는 치환이 되는데 두 가지는 아직 치환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할론 1011.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할 점. 자, 이번에는 할론 111. 소화기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건데 탄소 하나에 불소가 두 개가 되겠고 Cl, Br.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 첫 번째는 탄소, 두 번째 플로로, 세 번째 염소, 그 다음에 브롬, 요오드, 요 순서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화학식을 완결할 수 있는 건데 할론 111은 ODP 값이 약 2.4, 소화 농도는 3.8%. 요 방사거리가 약 4 내지 5m가 되겠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증기비 증거하는 건 당연히 요 전체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증기비중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할론 130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뭐라 했죠? 탄소라 했죠? 불소 3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염소는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브롬이 하나 있는 경우야. 자, CF3BR이 할론 1301인데 이게 바로 인체에 가장 무해한 할론 소화약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방사거리가 약 3, 4m. 요거 할론 11이 4, 5m, 할론 1301이 3, 4m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주로 여기는 할론 11은 소화기용이고 얘는 소화설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로서 이건 사실 쓰는 건 아닌데 시험 문제로서 기억해 둘 점이에요. 할론 240이 요 탄소가 두 개라는 얘기는 에탄의 유도체라는 건데 자, C2F4Br2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할론 약제 중에서 유일한 에탄의 유도체고요. 상온에서 액체 상태입니다. 당연히 독성으로 인해서 국내외에서 외국에서도 생산은 되고 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 할론 약제에서 중요한 건 바로 요겁니다. 자, 각각의 할론 번호가 의미하는 원자 기호가 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할론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숫자는 탄소, 두 번째 플루오로, 세 번째 염소, 네 번째 브롬, 다섯 번째 요오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분말소화약제인데 분말소화약제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2, 3, 4종이 있는데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일단 각각 분말소화약제 화학식 어떻게 씁니까? 자, 1종은 NaHCO3, 자, 탄산수소 나트륨이고요. 이 나트륨을 개선한 게 K로 치환하면서 소화력이 개선되죠. 그래서 KHCO3 그러면 탄산수소, 칼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종 약도는 NH4H2PO4가 되겠습니다. 인산암모늄, 제1인산암모늄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종 같은 경우에는 자, 2종 KHCO3에다가 요소 CONH2의 2, 요게 이제 혼합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분말소화약제는 색상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1종과 그 다음에 4종에 대한 색상 기준은 국내법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2종과 3종만 있어요. 2종은 담회색, 그리고 3종은 담홍색 또는 황색.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색깔. 자, 2종은 담회색, 3종은 담홍색 또는 황색.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1종 같은 경우에는 BC급, 그리고 2종도 역시 BC급, 3종은 A, B, C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 3종 분말 소화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거는 이 각각의 분말 소화약제 종류별 주성분, 화학식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색깔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A, B, C급은 3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종도 물론 기억해 두죠. 그냥 B, C급 정도로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 뭐냐면 열분해 반응식이에요. 자, 1종 분말 소화약제 NaHCO3 열분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제 열분해되게 되면 우선 Na2CO3 탄산 나트륨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CO2와 H2O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보통의 탄화수소가 연소 반응하면 CO2, H2O 나오잖아요.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치환, K로 치환된 KHCO3는 요건 바로 이제 2종 분말 약제 주성분인데 마찬가지예요. NA를 K로 K2CO3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건. 그래서 이게 바로 공통 성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것만 치환된 거예요. 그래서 1종하고 2종의 열분의 반응식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종 분말약제,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3종 분말약제 같은 경우에는 인산암모늄인데 열분해가 되면 자, NH4H2PO3, PO4 많이 쓰셔야 돼요. 자, 우선 메타인산이라고 하는 HPO3가 생기고, 그다음에 암모니아가 나와요. 여기서 암모니아, CO2 대신에 암모니아.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종 분말 소화약제 열분해 반응식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분말 소화약제 같은 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번으로서 질소가스, 이거 암기. 자, CO2 둘 중에 하나, 질소가스나 CO2 가스를 가번으로 사용한다. 물론 시험 문제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소화입도, 주로 분말 소화약제는 10에서 75 마이크로메타, 최적 소화입도는 뭐냐면 20에서 25 마이크로메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소화 능력을 CO2를 1로 봤을 때 할론 130이 3 정도, 분말 소화약제가 2 정도 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말 소화약제에서는 각각 분말 소화약제 종류별 중요 성분 화학식 암기하시고, 색깔 암기하시고, 열분의 반응식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정 소화약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청정 소화약제에서는 이거 뭐 다 볼 수가 없고요. 이 중에서 시험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선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로카본 혼화제라고 해서 HCFC, 브랜드 A. 요것만 기억하시죠, 우선. 자, HCFC 1, 2, 3이 4.75%, HCFC 22, 이게 82%, HCFC 1, 2, 4가 9.5%, 그 다음에 C10, H16이 3.75%, 요거 정도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IG541. 자, 이건 바로 이제 5248 조성이라 해서 이게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질소가 52%, 자, 그 다음에 아르곤이 40%, CO2가 8%.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IG541이라고 하는 청정소화약제 비율, 요거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IG 그냥 01이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아르곤이 100%다. IG 100이다 그러면 IG 100이라고 하는 것은 질소가 100%다. IG가 만약에 55다. 그럼 질소하고 아르곤하고 50%씩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소화기 사용 방법을 제시를 해놨는데, 소화기는 적응화제, 당연히 A급 화재에 적응할 수 있는 A급 화재 소화기 써야 되겠죠. 성능에 따라서 화점 가까이 접근해서 쓰고, 맞바람이 아니라 바람을 등지고, 바람을 등져야 분말이 나한테 안 오죠. 바람을 등지고 소화하고, 소화 작업은 좌우로 골고루 소화약제를 방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